안녕하십니까, 전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9월 모평을 보셨을 거예요. 9월 모평 보면 일단 가채점이 끝나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나는 어떻게 수시 지원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그에 관한 참고 자료나 내용들이 너무 없어서 너무 답답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먼저 2022학년도 고3 N수생을 위한 9월 모평 이후 수시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먼저 수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시 지원 포트폴리오는 첫 번째 크게 4개의 대학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 6개인데요. 네, 맞아요. 6개지만 범주로 따지면 4개 대학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험권 대학이 될 수 있어요. 보험권 대학이라는 건 뭐죠? 나는 이 대학 만약에 이하로 쓸 거면 나 재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죠. 따라서 이 보험권 대학, 이 정도 커트라인은 나는 꼭 가야겠다라는 학교가 있다면 반드시 설정을 하시고 살펴보세요. 두 번째, 지금 6월, 9월 성적에서 나의 적정점 대학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셔야 되죠. 적정점 대학은 쉽게 말하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면서 살짝 높은 곳이 되겠어요. 즉 수시의 지원 기준점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훨씬 높은 희망권 대학, 그리고 초희망권 대학,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초희망권 대학도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전형에 따라 다르지만요. 예를 들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희망권도 여러분들 배수가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희망권 대학에서 보통 합격하는 경우는 역시 논술 전형이겠죠. 내신이 보통 1점대나 2점대 초반 전형에 지원해야 되는 대학들도 논술 전형이라면 논술 4등급, 5등급에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죠. 따라서 이런 초희망권 대학도 여러분들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시 지원에서 필요한 건 백분위와 등급이고요. 여러분들 원점수는 아무 의미 없어요. 표준 점수는 수시 지원에선 큰 의미가 없고요. 정시 지원에서 합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백분위와 등급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판가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6월 성적표를 가지고 계시죠? 6월 성적표에서 뭐를 중심으로? 등급과 백분위요. 백분위 중심으로 여러분들 성적을 체크하시고요. 9월 평가원의 가채점 결과에서는 역시 여러분들 뭐가 나오죠? 등급 컷이 나오면 이걸 6월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역시 정시 지원 가능권이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거죠. 자, 정시 지원 가능선이 나왔다면 수시는 그 대학보다 높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수시에 보통 지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점수 등락폭이 크다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자, 보통 정시 지원보다 높은 대학으로 교과, 종합, 논술을 쓸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교과나 종합이 안 되는 내신이라면 수시 논술 지원을 검토를 하시되 최저학력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논술 지원 대학을 선정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내가 논술을 6논술을 쓰겠다, 3논술을 쓰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첫 번째 시험 일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시험 일정이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3개 대학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능 이후에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수능 전에 보는 이 3개 대학, 연대를 비롯한 요 3개 대학만 여러분들 시험 일정을 앞으로 급하게 돼 있지만 이건 일정이 겹치지 않으니까 어떤 대학인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수능 이후에는 시험 일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정이 중복된다 할지라도 오전, 오후로
나눠져서 본다면 이동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논술을 써야겠다라고 했다면 그 대학의 논술 유형과 시험 시간, 그리고 문제 수, 그리고 지문의 양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문 수리 논술이나 영어제 시문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선생님, 그런데 저는 정시 지원 가능성을 잘 가늠을 못하겠어요. 선생님, 100분위로 한다는데요. 네. 100분위로 따지면 여러분들 대학의 누적 100분위를 통해서 모집 정원, 특히 인서울할 수 있는 모집 정원들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작년 기준에 3,360명을 뽑았는데요. 이게 전체 누적 100분위의 0.7이에요. 그런데 이 0.7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3,360명 중이 3,360명이 전체 0.7%인데요. 이 중에 0.7%의 약 60%가량을 또는 70%에 가깝죠. 서울대는 아직. 서울대는 70%가량을 어디에서 뽑았어요? 수시에서 뽑았죠. 따라서 남는 인원은 사실 정시에서 매우 극소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3,360명의 0.7 정도는 이미 수시에서 뽑혔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30% 그러니까 약 1,000명 정도만이 정시에서 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적 100분위로 따지면 이 0.7보다 훨씬 작게 되죠. 그렇죠? 0.3% 정도 안에 들어야 정시에서는 서울대를 지원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실은 정시에서 서연고를 지원하려면 생각보다 누적 100분위가 매우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덕성여대 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서울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20% 누적 100분위 20%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인서울이 어려워지거나 인수도권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수원대학교나 이런 대학교가 있어서 20% 이하에서 붙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쌤이 여기에 나열한 주요 대학교들은 거의 20% 안에 들어와야 되는 대학이고요. 이런 대학교들이 보통 60%에서 70%를 수시 선발로 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2월 인원을 포함했을 때 정시가 40%다라고 하면 보통 정시에서 인서울 하려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여러분들 인서울 해볼 수 있겠다. 정시 기준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시는 대단히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시 지원을 정시보다 높은 대학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수시 전형별 지원 포인트.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죠.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정시인데 정시는 어차피 여러분들 성적대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교과 전형을 지원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지원 가능한 교과 성적인지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지, 종합 전형을 했다면 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 그러니까 생기부를 바탕으로 한 전공 적합성 같은 것들이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서류들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제출하셔야 돼요. 논술 전형은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능 최저를 일단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논술 역량, 교과 역량은 내신인데 내신은 4, 5등급에서도 얼마든지 주요 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신 성적별 지원 전략을 보시면 1.1 이내는 아주 초상위권에 여러분들 교과 전형을 다 쓰실 수 있고요. 1.5 이내는 종합 전형 또는 추천 전형을 쓰실 수 있고 2.0에서 2.5는 학교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 전형에 따라 다르지만 특목 분야, 일반 분야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권 주요 대학은 내신이 2.5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상 잘 종합 전형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따라서 전 연도나 전전 연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느 정도 대학교를 합격했는지의 데이터가 학교에 있을 건데요. 그 데이터를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논술 전형을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과 전형은 선생님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 주요 대학은 거의 1점대예요. 1점대.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2.2, 2.3도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과마다 다르고요. 또 여러분들 학교마다 달라요. 또한 여러분들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신 3, 4에서도 얼마든지 교과 전형을 붙을 수 있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1점대에서 붙는다. 이건 서울 주요 대학들이에요. 자, 교과 전형은 역시 내신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여러분들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강에서 제시한 계산 방법대로 정확히 해보셔야 돼요. 자, 올해 특성이 있다면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충족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인문계는 여러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형 수능에서는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더 교과 전형이 사실은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자, 두 번째, 종합전형 합격성도 생각보다는 높아요. 생각보다는. 물론 주요 대학은 다 1점대, 2점대 초반이고요. 중앙대 탐구형 인재는 3.1인데요. 평균이. 이건 탐구형 인재 전형 자체가 여러분들 주로 특목고나 이런 특수목적고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내신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종의 수능 최저 기준 설정이 증가했는데 서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소서를 보지 않는 대학도 늘었고요. 또 서류에서 추천사를 받지 않는 대학도 이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결국은 학생을 가릴 방법들이 면접 아니면 결국 수능의 기준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따라서 학종 수능 최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그 범주가 단계별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연세대 활동우수형과 국제형 국내고 학생들의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됐다는 점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학교별로 몇 개 대학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게 전형별로 여러분들 내신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교과 전형은 내신이 가장 높고요. 종합 전형은 두 번째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가장 내신 등급이 낮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역시 단국대도 큰 차이 없이 교과 전형이 가장 높고 그리고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가장 낮은 등급의 여러분들 내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건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추하고 학추가 있는데요. 학추는 대단히 여러분들 내신 등급이 높죠. 그런데 자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 5등급, 6등급에서도 합격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죠.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는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건대를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건대 자추는 대부분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5등급에서 여러분들 건대 국문과 영문과를 넣었다 그러면 거의 합격할 가능성은 없어요. 따라서 학교마다 학종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시고 서류를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시립대 같이 서울 특별시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조차도 고교별 학종의 내신 등급을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학과별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에 여러분들 합격의 내신 평균들이 다 다르죠. 특히 특목고가 4, 5등급으로 낮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정도가 안 된다면 결국 뭐죠? 논술인데요. 논술은 내신보단 역시 논술 성적이 중요한데요. 몇몇 대학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 논술 총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여러분들 합격선이 91점이에요. 가장 높은 학과는 93.6이고 가장 낮은 학과가 88.4였어요. 이게 낮은 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히 여러분들 높은 점수를 맞아야 논술에 합격할 수 있겠다. 선생님 그런데 밑에 보니까 50점대가 있네요. 총점이 60점 만점에 52점 또는 60점 만점에 55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낮은 대학들도 물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단국대나 일화대는 여러분들 뭐 합격선이 75점 수준에서 합격선을 형성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충분히. 물론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75점을 맞았다고 해도 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논술은 최저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산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실력을 갖추셔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6월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여기다 가채점을 붙이기만 하면 수시 포트폴리오가 되는 형태인데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분당에 있는 모 학원의 한 학생에 관한 내용인데요. 6월 모평 기준에 여러분들 등급은 6, 2, 4, 4, 5, 6등급이에요. 하위권 학생이죠. 역시 상위 누적 40.17%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20%를 벗어났죠. 따라서 인수도권이 불가능해요. 역시 지방대학이 정시 지원 가능선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만 수학이 2등급이고요. 그리고 사탐 한 과목에 가장 우수한 게 4등급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서울여대, 성신여대, 그렇죠? 그리고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 다만 한국사가 6등급인데 이건 학생이 실수해서 그렇다고 치고 4등급 정도만 만족시킨다며 여학생의 경우 덕성여대도 여러분들 최저가 충족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런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 인수도권은 어려워요. 그렇죠? 다 지방대학이고요.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논술밖에 지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인수도권 할 수 있는 이 학생의 논술 성적을 보면 파란색의 평균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빨간 선의 추세를 보니까 완만하지만 성적이 여러분들 뭐 상승하는 추세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뭐 이런 학생들은 80점대 중반에 이르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수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번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최저를 만족시키는 성신여대, 서울여대, 그리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9월 가채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천대도 여러분들 뭐 수학이 2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인데 수학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자, 요렇게 한번 포트폴리오로 잡았어요. 수능 전에 성신여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서울여대, 11월 21일 날 덕성여대, 24일 날 경기대, 25일 가천대, 그리고 나서 경희대나 건국대를 볼 건지 여부는 여러분들 뭐 9월 여러분들 뭐 성적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9월 성적이 이걸 충족을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빼고 어디를 써야 되죠? 인하대하고 아주대를 지원해야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또 다른 학생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학생은 성적이 수학 4등급을 빼고는 다 1등급을 찍는 학생이에요. 상위 누적 9%죠. 좀 아쉽죠, 수학이.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보통 정시를 지원하게 되면 건대, 경희대, 단국대, 세종대, 동국대, 숭실대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하위학과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 상위권 주요 대학 최저를 다 충족시켰고요. 다만 동국대 AI 융합학부만 최저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죠. 자, 이런 학생들은 전부 다 6월 모평 기준에 서울 중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연대, 성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의 상위권 학과나 같은 대학의 높은 학과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의 논술 성적 쭉 데이터를 봐도 역시 여러분들 뭐예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죠. 특히 80점대 중후반에 합격에 근접한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죠?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리고 이화여대 이런 4개 대학에 그러니까 정시에서 합격할 수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학생을 더 볼게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인데 여러분들 뭐 5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의 학생이고요. 상위 누적 40.83%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학생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정시 지원권에서는 지방대학이고요. 수시에서는 가천대, 그러니까 한 개 영역 3등급을 만족시키고 나머지는 최저가 전부 다 충족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는 전부 다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 충족대학이 가천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수시 지원을 해야겠죠. 물론 내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논술 성적 패턴을 보시면 역시 이 학생들도 70점대에서 80점대 초반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자, 단국대나 카톨릭대, 경기대, 낮은 학과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뭐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국대나 카톨릭대나 경기대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외대, 글로벌, 인하대, 아주대 이렇게 짰지만 9월 모평 성적이 만약에 최저를 충족하는 대학이 생겼다라고 하면 빠르게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9월 모평 이후에 내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수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좋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월교육 대표 변준환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